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소요유 3단락 중 제1단락이 마무리 진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붕조라고 하는 새를 통해서 뱁새를 대비해서 바로 작은 세계와 큰 세계를 비유했던 것인데, 여기에 와서는 다시 탕림금이 그에게 물었던 사실을 통해서 붕조의 세계와 또는 작은 세계를 대비적으로 여기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큰 세계로서의 붕조와 작은 세계로서의 바로 이 뱁새를 대비적으로 하여 작고 큰 부분을 한 군데에 몰아서 이 문장을 끝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종결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소대지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고 큰 것이 어디에서 나뉘어진가를 마무리 지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붕조의 세계가 궁발지북에서 배부, 청천, 연후에 도남이까지가 붕조의 세계고, 여기에 처간이라고 하는 이 뱁새의 세계가 작은 세계로 대비적으로 이 한 문장에 짤막하게 써서 소대지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번 강의하게 될 주된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단락의 마지막 부분인 제4절의 1단락의 결론 지은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탕지문국야 시라 탕림금이 극이라고 하는 은자에게 물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 바로 시이라 이 말은 바로 이런 일이었다가 뭔 말이냐면 바로 아래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탕림금이 극에게 극이라는 은자에게 물었던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궁발지북에 다할 궁자 머리털 발자니까 다하다 뜻은 안 입을 자 뜻이 나오고 발자는 모자 뜻이 나오니까 북쪽 불모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발이란 말을 저 북쪽 불모지지의 여기에 북자는 북쪽의 북쪽인 것입니다. 북쪽, 저 불모지지의 또 북쪽.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북방의 북방지 북쪽에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도 저 북쪽 끝에 유명해자 하니, 자,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명예라고 하는 것은 흑자 뜻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저 북쪽 지방 또 그 북쪽 끝에 가면 흑해라는 것이 있나니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북쪽에 있다. 그래서 거기도 북쪽에 있는 그 아득한 바다도 남쪽 바다 남쪽만 이 명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북쪽도 천지라고 한다. 그러면 천지라는 말은 남북쪽에 천지가 다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언하니 앞에서는 북쪽 바다에다가 천지란 말은 쓰질 않았었습니다. 남쪽 바다 천지로 간다고만 했지.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북쪽 바다의 그 끝을 우리는 천지라는 이름을 붙인다. 거기에 고기 한 마리가 있으니 기광이 수천리라
똑같은 문자가 다시 세 번째 이번에 반복된 것입니다. 붕조가. 그 물고기의 너비가 이 너비가 수천리다. 그리고 미유지기 수자라니 여기에는 닦을 숫자가 아니라 길이. 그 길이가 워낙 커서 그 길이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물건이 하나 있다. 그 물건이 바로 어떤 물고기인가 하면 기명위곤이요. 그 이름을 곤어라고 말한다. 화이유조원하니 여기가 이제 곤어가 새로 변하는 것인데 바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기명위분이라 이 생략법을 쓴 것입니다. 곤어가 변한 새 한 마리를 붕조라 한다. 배약, 태산하고 여기에서는 붕조의 등짝이 몇 천리를 어떻게 썼느냐. 태산처럼 크다고. 다시 말하면 태산 하나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태산 하나가 날아다닌 것처럼 그와 같이 붕조의 등이 크고 이약 수천지우나야 날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늘가의 구름처럼 커서 박, 부요, 양각이 상자, 부요라는 바람과 양각이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을 아래로 치면서 그래서 붕조가 반풍사지라 이 바람을 바로 치고 붕조에게 있어서 반풍이 이와 같이 치고서 올라간다. 회오리 바람을 반풍이라 하니까 붕조에게 있어서 회오리 바람은 이와 같이 바로 부요와 양각처럼 치고서 솟구쳐 오르기를 9만리 높이로 올라간다. 9만리 높이를 갔더니 거기에는 구름 한 점이 없더라. 절운기하며 구름의 기운조차도 끊어지더라. 구름 한 점이 없더라. 우리는 가장 높이 올라가면 구름조차가 없다. 이게. 자, 구름 한 점 없는 9만리 높이에서 부청천연의 저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남쪽 바다 천지로 가는 길을 도모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글을 생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 붕조의 세계가 이러한 세계였다고. 자, 붕조가 차정남명야에 또한 저 남쪽 아득한 천지로 날아갈 적에 척안이 소지할 이번에는 저 뱁새가 척은 작은 연못을 말하고 안은 이 참새같이 작은 새, 이 뱁새 같은 작은 연못에 작은 뱁새가 그러면 여기도 왜 이 소택을 썼느냐?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명해의 반대 개념을 소택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조그마한 연못, 거기에 작은 새, 붕조는 큰 바다에 큰 새. 이렇게 대비를 쓰니라고 척안이 소지할 작은 연못에 사는 뱁새가 붕조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피차해적야오. 저 붕조는 어디로 저렇게 막 남쪽으로 바다를 가려고 하는가? 등약이 상하야. 앞에서는 지기상이로 직상을 말했는데 우리는 뱁새는 등약이상이란 말은 펄쩍 뛰어서 올라가면 된다. 삼천리 갈 것도 없다. 그러다가 펄쩍 뛰어서 올라가다가 불가수린이 하야 불과 몇 길을 지나지 않고서 다시 땅바닥으로 우리는 내려온다.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 자, 붕조는 9만리 장천 높이 날아서 구름 한 점 없는 데를 나르는데 이 뱁새는 어디를 나르느냐? 9만리 장천을 구름 한 점 없는 세계가 아니라 고상 논일다. 어디 사이를 논이느냐?
쑥대밭, 잡초밭. 이것이 구름 한 점 없는 것과 잡초밭이 대비로 써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제막한 잡초밭 사이에서 그렇게 호를 날아다닌다고. 이러면 됐지. 그래서 이 뱁새가 펄쩍 뛰어서 올라가서 몇 킬로 올라가다가 땅바닥에서 풀밭에서 문일고 사는 걸 갖고 차역비지지 않을 이것으로 일처럼 풀밭 속에 사는 것도 내가 날기를 지극해서 더 할 것이 없는 것인데, 지극할 지자가 더 할 것이 없는 것인데, 피차 해정 야오, 저 풍조는 뭘 하고 그냥 우리처럼 살지 저 멀리 높이 날아서 가는 거냐고 이런 말을 하니, 이게 뭐냐? 이게 소대지 편이다. 작은 새와 큰 새의 차이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열자 5권 탕문편 제5에서 나온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장자와 열자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장자는 열자의 후배에 속한 것입니다. 열자가 선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자의 사상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이 장자의 내칠편을 보면 노자를 인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열자를 인용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 여기서도 열자를 지금 인용하는데 탕문편에 나오는데, 탕이 문고갈 탕림금이 극이라는 사람에게 물었다. 뭘 물었냐면 상하 사방이 유국호이까, 상하 사방이 동서남북 상하가 끝이 있습니까? 극이왈 무국지의 부유무궁량이라, 부무궁량이라 끝이 없는 바깥에 또다시 무국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무한대의 밖에 또 다른 무한대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상하사방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상하사방이 한계 없는 그 밖의 세계가 또 그러한 세계가 있다. 이게. 우리는 끝에서 또다시 끝의 무한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끝이 있느냐고 상하사방을 갖고 말하지 마라. 상하사방이 끝이 없는 그 밖에 또다시 무국의 세계가 있다. 무한대가 있다. 이러면서 뭔 말을 했느냐? 형진함의 유명령자안이 그대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이, 저 형이란 것은 초나라인데 노자는 초진함에 썼는데 저 형 땅 남쪽에 거북이라는 놈이 있다. 이 500세로 이춘하고 500년으로 봄을 삼았고 500세로 가을을 삼았으며 상고시대에 대춘나무라는 게 있는데 8000세로서 봄을 삼고 8000년으로서 가을을 삼았다. 이게 똑같은 문장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자가 가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글을 어떻게 썼느냐? 앞에서 인용했던 후양지상의 유균지자 하니, 저 썩은 흙 위에 균지라는 버섯이 있다. 앞에서는 조균이라고 썼죠. 아침조자 버섯균자. 그런데 여기서는 정작 균지라고 썼죠. 버섯이 있는데 생어조하고 바로 사어회하며 아침에 태어났다가 저물녘이면 버섯은 시들어간다. 춘하지 올해 유맹해자니 봄과 여름 사이에 되면 매몽해라고 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떠느냐? 인우이 생하고 비가 내리면 습기에 의해서 태어나고, 이게 습생지물이라 이 습기에 의해서 포란스파, 이 알로 까고 이 모태에서 나오고 이 습생, 여기는 습기에 의해서 발생한 곤충인데
비가 내리면 태어났다가 햇살이 비치면 죽어버린다. 이게 이렇게 얼마 살지 못한 것도 있다. 그리고 종발이라고 했는데 장자는 어떻게 썼느냐? 궁발이라고 썼다. 이 열자는 마침종자를 썼는데 마침종자 대신 장자는 궁발로 바꿔 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궁발이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종발이나 궁발이나 즉 불모지대, 저 불모지대의 북쪽에 유명해자하니 바다가 있다. 거기를 천지라 한다. 거기에 물고기가 있으니 여기에 보면 그 물고기의 너비가 수천리인데 그 길이가 걸맞을 칭자, 너비에 걸맞더라 하면 이것은 마치 십자처럼 생긴 어떻게 보면 가오리 형태처럼 길이와 너비가 똑같은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사방이 반듯한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걸맞을 칭자. 그 길이가 걸맞다. 너비에 걸맞다. 마치 가오리처럼 길이나 넓이가 똑같은 물고기다. 기명위곤이라 그 이름을 고노라 한다. 새 한 마리가 있으니 그 이름을 풍조라 한다. 그 날개는 하늘가의 구름처럼 크더라. 이렇게 해서 열자에 나온 구절하고 지금 장자에서 보는 구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자는 장자는 사상적으로는 노자를 바로 기조를 두고 사상이 발전했지만 문학성에 있어서는 노자 도덕경보다는 열자의 문학성이 장자에 반영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열자라고 하는 이 책이 장자의 선배일 뿐만 아니라 문학의 소재 주택에 있어서도 그 근거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자의 사상은 우리가 이 노자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열자와 노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노자와 열자의 관계. 이것이 바로 장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던 부분에 나오면 이 열자는 바로 신인 무공의 경지까지를 올라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소대지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1단락 붕조와 뱁새의 세계가 마무리 져진 것이 소대지변인 것입니다. 적고 큰 세계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뭔 말이 되느냐? 이건 동처이견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똑같은 우주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견해가 다름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세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3천만이 각기 다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왜 사람은 견해가 달라지느냐? 이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아는 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세계가 작은 지혜와 소지와 대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견해에 바로 뭐가 생겼느냐? 높낮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아는 것이 크느냐 적으느냐에 따라서 높은 견해와 낮은 견해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높낮이의 견해는 뭘 만들어내느냐? 보이는 세계와
즉 보지 못한 세계와 보는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뭔 말이냐면 바로 견해의 높낮이에 따라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견해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더 줄거리부터 말씀드리면 견해가 이렇게 다름으로써 전혀 다른 등급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지 못한 세계가 나오니까 사람은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제각기 자신들의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마음을 따라서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뭘 낳게 되느냐? 범인과 이 성자가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양지차처럼 이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세계를 삶으로 해서 똑같은 세계를 살지만 똑같은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밥 세 끼를 먹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견해가 다름에 따라서 범인과 성자라고 하는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할 것이 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견. 왜 사람마다 보는 안목이 달라지느냐? 지유, 소지, 대지의 차이. 뱁새는 뱁새가 알고 있는 세계. 나는 펄쩍 뛰어서 나는 몇 길 올라갔다가 나는 쑥밭에서 쑥대밭 잡초 사이에서 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견해는 항상 그것만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봉호지간, 쑥대밭 사이, 잡초 사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보려고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뱁새가 아는 것이 적고 견해가 적다 보니까 그들이 잘 보는 것은 뭔만 봤느냐? 이게 현입니다. 잡초바다고 몇 길만 올라간 것만 봤지 보지 못한 부분이 뭐냐? 구만리 장천에 남쪽 끝까지 간다라는 거,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뭔 말이 되느냐? 이 작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먼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큰 것은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큰 것은 이 비근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조는 구만리장천을 잘 알지 잡초 사이는 마음도 두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보는 세계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속담으로 말씀드리면 보이는 쪽이 있으면 안 보이는 쪽이 있다가 은현이라는 말인데, 자, 이태조가 무학대사하고 말했을 때 우리 농담하면서 허물 없이 지내자고 할 때 어떻게 무학대사 당신은 돼지처럼 그렇게 보이냐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부처님처럼 태조는 보이신다고. 아이, 우리 농담하자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돼지의 안목을 가지면 항상 꿀꿀이만 보이는 것이고 청정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청정한 세계를 보면 반대로 더러운 세계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등급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견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절대
온대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것은 좁은 세계에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이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량이 적다 보면 보다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보고 보지 못하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하는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에 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논어에서 말할라 치면 소인은 유어 리하고 이 유자 아주 통달해서 잘한다. 리자 소인은 이득을 얻은데 하도 머리를 쓰니까 거기에 도 같은다. 군자는 반대로 리가 아니라 의리에 도 같은다. 항상 그 세계를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인이라는 말은 오로지 리만 보고 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은현인 것입니다. 군자는 항상 대의와 정의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것에 대하여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지 못한 세계와 보는 세계가 다름으로 해서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진 인격체는 천양지차로 바꿔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대지변인 것입니다. 이 동처이견,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작은 존재와 큰 존재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것이 사람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같이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산다면, 다 함께 근사하게라도 간다면 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앞서 나가는 큰 존재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반푼도 못 살고 가는 사람들, 이것을 장자는 통곡을 한 것입니다. 이 소대지변이라는 네 글자, 그 속에는 동처이견이라고 하는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견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범성이 현격하다라는 거, 범인과 성인이 이처럼 천양지차로 난다라는 거, 이것을 말한 이유가 뭐냐. 우리 작은 인간을 탈피해서 우리가 정말 위대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주기를 나는 원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노라고. 이것이 장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마음이 소대지변 네 글자에도 마치 피를 토하듯이 역설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